안녕하세요, 데이비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기초에서 이제 기본 그리고 중급으로 가는 필수 영단어 10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표현은요, 원어민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바로 make sense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make는 만들다, sense는 감각. 여러분, 이렇게만 직역을 하면 감각을 만들다라고 오해가 좀 생기는데, 실제로 원어민들은 어떨 때 이 make sense라는 표현을 쓰냐면, 어떤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예시문이나 상황을 듣고 나서 그랬더니 이게 논리적으로 옳게 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감각에 탁 이제 와닿는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it 또는 that 앞에 했던 그 내용이 말이 되는구나. make sense. 이렇게. 어차피 수일치를 위해서만 s를 살짝 쓰고 뒤에 나와 있는 sense도 역시나 s로 시작하기 때문에 makes sense 이렇게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make sense. Yeah, that makes sense.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는 오늘의 첫 번째 표현. 우리말로 하면 말이 되는구나. 야, 그 말이 맞네. 여러분, 이 오늘의 첫 번째 표현 활용해서 이런 부정 문장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얘기를 들었는데 도저히 그게 감각적으로 와닿지도 않고 논리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랬을 때 야, 그거 전혀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그게 안 되니까 부정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수 일치만 시켜주고 that doesn't, don't가 아니라 doesn't 이렇게. 그 다음에는 make sense 그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 전혀 강조하고 싶은 말이 딱 생겨요. 그럴 때 하나도 안 되네 라는 말을 우리가 any 이렇게 또 강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 That doesn't make any sense. Hey, that doesn't make any sense. 말이 하나도 안 맞는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첫 번째 표현 기억하시면 비슷한 표현도 하나가 있어요. Hey, that doesn't add up 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죠. 말을 다 듣고 종합하고 더해보고 했는데 add up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도 Hey, come on. It doesn't add up at all. That doesn't add up at all. 이런 식으로 우리 강조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표현 doesn't make sense 또는 make sense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단어도 보시면요. 여러분, 기초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정확하게 강세도 한번 찍어봅시다. 맨 처음에 있는 이름절에 vel, 강세를 많이 주시고 살짝 내려오면서 le, 마지막에 date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다 같이 validate, validate.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외워야 되고 익숙하게 써야 되는 이유는 일단 이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쓰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은 기본적인 품사는 valid라는 형용사에서 나왔어요. valid는 아주 유효하거나 타당한 걸 얘기할 때 우리가 valid, that's a valid point. 아주 타당한 점이네, 그게. 이렇게 쓰는 이 valid를 동사화를 시켜서 we say validate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이 validate이라는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주차장에 차를 받치고 여러분 차를 주차를 해놓고 나갈 때 돈을 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돈을 안 내도 되게끔 주차 확인증을 받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주차를 했는데 이거 안 내도 괜찮아.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쓰냐면 can you validate? 뒤에서 보시면 주차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이거 유효한지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때 So, can you validate my parking? Can you validate my parking? 이런 식으로 validate을 활용을 해서 뒤에 있는 주차랑 연결을 한번 시켜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can you validate 이렇게 쓰는 건 아니기도 해요. 어떻게도 많이 쓰냐면 I'd like to 앞에 이런 거 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다 이 말을 I'd like to로 빼고 Sorry, but I'd like to validate my parking, please. 여러분, 이렇게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validate은 일단 주차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역시나 validate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문장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 무료로 주차 처리해줬습니다. 유효하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에는 they로 해도 괜찮고
담당자가 남자라면 he, 여자라면 she. 앞에 있는 주어는 상황에 맞춰가지고 딱 써주신 다음에 처리를 해줬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과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my parking,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앞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던 무료로 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So they validated my parking. 근데 무료로, for free, 이런 식으로 역시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역시도요, assume이라는 동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발음을 할 때는 뒤에 이렇게 넘겨서 assume, 이거를 조금 길게 빼주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ssume, assume 뒤로. 자, 영어로 이 assume이라는 동사는요, 그렇다고 내가 여기고 그렇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번 뜻은 뭔가 가정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assume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assume이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라는 말에 I thought. 여러분 이거 있죠? think란 동사랑 굉장히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think와 assume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럴 거라고 좀 더 내 확신이 들어가는 표현. 영어로 assume이라고 합니다. 이걸 쓴다고 더 좋고 이걸 쓰면 영어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게 절대 아니라 assume이라고 하면 내가 일단 그럴 거라고 확신을 할 때 우리가 또 I assumed.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황마다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야 내가 너 당연히 아는 줄 알았지. 자, 이 말투, 이런 문장 여러분 많이들 빼지 않으세요? 그죠? 내가 가정을 했어요. 이럴 거라고. 근데 뭘 할 거라고? 너가 그거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I thought you knew. 여러분, I thought you knew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thought을 I assumed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뭐 할 거라고? 너가 그거 알고 있었을 거라고 내가 가정했어. 여러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I assumed you knew. 여러분 문장을 보시면 Hey David, I assumed you knew. I assumed you knew. 근데 이게 방금처럼 친절하게 I assumed you knew 이렇게 되지 않고 굉장히 연음이 생기면서 Hey, I assumed you knew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assume이라는 동사를 모르고 있거나 써본 적이 없으면 이제 리스닝 자체가 여러분 안 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의 세 번째 동사 assume이라는 동사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네 번째 동사를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manage, 뭔가 관리하다라는 동사를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단순하게 관리하다라고만 안 쓰고요. manage를 뒤에 다른 행동과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이 행동을 뭔가 해냈다, 가까스로 용케 해냈다라는 말을 할 때 manage라는 동사를 써요.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I finished my work, 내 일을 끝냈어요 라고 할 때는 막 겨우겨우 힘들게 끝냈다라는 어감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I managed to finish my work 이런 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원어민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아 힘들었는데 I managed to make it done. I managed to finish my work. 그러면은 뭔가 내 일을 겨우겨우 끝낼 수 있었어. 가까스로 해냈어. 여러분 이런 말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온 문장을 보면 결국 어찌저찌 어떻게든 내가 해냈다. 어찌저찌 내가 고치긴 했어.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막 이런 말을 전부 다 담아가지고 I managed to라는 표현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Okay, I managed to fix it myself. 나 혼자서 fix it, 그것을 가까스로 겨우겨우 어찌저찌 고쳤어 라는 말을 할 때 I managed to fix this.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 managed to finish my work, I managed to fix it myself. 여러분, 이런 문장들을 내가 직접 해낸 문장,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한번 넣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알바를, 이 커피숍에서 알바를 할 때 내가 이거 어떻게 내리는지를 잘 몰랐어요. 라떼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잘 몰랐어. 근데 하다 보니 어찌저찌 결국 해내기는 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I managed
to make latte. I managed to make my first coffee.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섯 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fall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떨어지다라는 뜻이죠. 긍정의 느낌보다는 조금 부정의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뒤에 apart라는 단어는 part라는 단어가 여러분 원래 부분을 얘기할 때 part라고 하는데 A가 붙어가지고 apart이라는 부사 형태가 만들어지면요. 서로 분리된 이런 의미를 우리가 apart라고 합니다. 부분과 부분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게 왜 아파트인지를 여러분 한번 이해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이 떨어지는 동사와 분리되는 의미의 apart를 같이 붙여서 we say fall apart라는 표현을 쓰면 어떤 물체나 사물 따위가 굉장히 부서졌을 때 아주 못 써먹게 분리가 되어버리고 써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fall apart라는 표현을 써요. 설명을 하면서 제 상황을 딱 떠올렸는데요. 제가 신고 있던 신발이 있어요. 하도 오래 신다 보니까 이게 다시는 못 신을 정도로 밑창이랑 안창 다 이게 분리가 돼버려. 분리가 돼버리고 아예 못 쓰게 돼버렸어.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Hey, look at my shoes. They fell apart.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Hey, look at my shoes. They fell apart. 따로 떨어져 버렸으니까 fall을 과거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정말 눈에 보이게 진짜 물리적으로 따로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거나 부서졌을 때 여러분 fall apart 쓸 수가 있고 관계가 서로 안 좋게 되었을 때도 we fell apart 여러분 이런 말을 역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온 문장 역시나 우리 신발 요런 걸 한번 가져와 봤고 내 오래된 신발이 다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금 완전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fell apart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러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주인공은 my old shoes가 되겠고 시작을 했어요 벌써. 근데 뭐 하는 걸 시작을 했어? to fall apart. 요거를 요런 식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거죠.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정말 애지중지 아끼고 오래 신었던 신발이 슬슬 뭔가 떨어지고 찢어지고 못 쓰게 되기 시작을 했을 때 한번 그 신발을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My old shoes starting to fall apart. My old shoes are starting. started를 쓰지 않고 starting을 쓰는 이유는 현재 눈에 보이면서 찢어지기 시작을 하고 못 쓰게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My old shoes started. 과거에 그랬었지라는 말을 할 때는 sure, 그냥 과거 형태를 가는 것도 너무너무 좋겠죠. 자, fall apart라는 표현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자, 우리 여섯 번째 동사 역시도 confirm. 많이들 한번 들어보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요즘에 회사에서는 그냥 한국말처럼 야, 컨펌 받았어? 이렇게도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죠? 제가 느끼기에 이 confirm이라는 동사는 뭔가 체크한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확인을 한다라는 의미의 체크와 confirm, 약간은 다른데요, 여러분. confirm이라고 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내 상사나 매니저가 이거 확인을 하는데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최종 승인의 확인 같은 느낌. So, they confirmed my email 이라고 하는 문장과 they checked my email 이라고 하는 문장은 서로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They checked my email은 그냥 이메일만 쑥 훑어보고 확인하는 느낌이 든다면 They confirmed my email 이라고 하면 이메일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제안서를 뭔가 승인해줬어. 약간 확인해주고 허락해주고 승인해주는 의미가 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confirm은 일반적인 생활 영어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표현입니다. 저 역시도 아무래도 비즈니스 영어를 했던 사람인지라 이런 문장들을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직업이 아무래도 회사원에서 이제 비즈니스 영어를 많이 했던 터라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이런 일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상대방이랑 막 간단한 스몰톡을 하다가 왜 전화를 주었는지를 물어봤을 때 제가 지금 전화하고 있는 게요. 좀 확인 좀 하려고 전화 드렸죠. 여러분 이런 말을 뺄 때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고 있으니까 I'm calling. 뭐 하려고? To check 하지 말고 to confirm. 이런 식으로. So I'm calling to confirm. 근데 어떤 confirm에 대한 내용이냐면 that으로 새로운 문장을 이런 식으로 넘겨서 이제 확장을 좀 시켜보는 거예요. 제 이메일을 수신하셨는지를 확인하려고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I'm calling to confirm that you received my email. I'm calling to confirm that 뒤에다가 you received my email. 이런 식으로 여러분 confirm이라는 동사 단순하게 회화, 일상 영어 회화가 아니라 비즈니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표현이겠죠. 자, 우리 7번째 단어를 보시면요. 일단 발음부터 한번 봐야겠죠. 자, 두 번째에다가 강하게 한번 읽어주시면서 Please repeat after me. Consistent. Consistent. 한국말로 기복이 없다, 여러분. 또는 아주 일관된다, 여러분. 이런 형용사를 만들 때 와우, consistent만한 형용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그 음식점에 갈 때마다 맛이 항상 일관되다 이거죠. 그래서 wow, the food is really consistent. 이런 식으로도 빠리빠리 쓸 수가 있고 사람한테 빗대어가지고 consistent worker 또는 사람 자체가 David is very consistent 이런 식으로 쓰면 기복 없이 아주 꾸준한 상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 consistent를 쓸 수가 있어요. 운동선수들 역시나 consistency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consistent를 활용을 해서 여기 음식 맛은 진짜 기복 없이 늘 한결같다. 기복 없이 늘 한결같은 이라는 말 자체를 we say consistent라고 하니까 여기에 음식 맛을 주인공으로 주고 영어를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So the quality of the food here까지가 전체적인 문장의 주인공이 되고 is consistent, is very consistent. 그래서 뒤에다가 consistent를 이렇게 한번 놔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7번째 단어는 바로 consistent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8번째 단어도 보시면요. 기초적인 단어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일단 발음부터 뒤로 한번 올려보고 따라 한번 해볼게요. sarcastic, sarcastic. 강세가 뒤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우리가 sarcastic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말로는 약간 비꼬는 상태를 얘기할 때 sarcastic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데이빗은 아주 비꼬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David is too sarcastic. 여러분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sarcastic을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많이 써먹냐면 야, 너 지금 비꼬는 거지?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이 어조나 이런 게 약간 나를 매기는 것 같은 느낌. 나를 약간 좀 비꼬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지금 비꼬는 거지, 그지? 이런 말을 할 때 Hey, are you being sarcastic right now? Are you being sarcastic? 이런 식의 문장이 들어갑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잠깐만, are you being이라는 단어를 왜 쓸까라고 이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are you sarcastic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너 원래 좀 비꼬는 사람이지 같은 그런 질문이고 are you being sarcastic이라고 하면 비동사 ing를 활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에 ing가 붙으면 현재 진행을 얘기하기 때문에 비꼬는 상태의 형용사의 sarcastic을 마치 동사처럼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yeah, look at David. He's being sarcastic now. 딱 얘기하면 쟤 지금 비꼬고 있어. 약간 좀 어조가 비꼬는 어조를 하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are you sarcastic이라고 하지 않고 are you being sarcastic? 형용사를 마치 동사화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문장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은 are you mocking me now? Are you mocking me now? 여러분 이런 표현도 원어민들 참 좋아하죠. 자, 그래서 오늘 8번째 sarcastic 한번 같이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9번째 표현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유지하거나 지키는 이 동사의 keep이라는 어감과 track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지었어요. 영어에서 이 track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굉장히 좀 익숙한 단어냐면 러닝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조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트랙을 따라서 여러분 이런 말 할 때 running track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 keep track of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대화로 들어오면 내가
나아져 있던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거나 아니면은 추적을 하거나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keep track of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지출이 너무나 많이 생겼을 때 이 한 달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따져가면서 계속 추적을 해요. 이런 말을 할 때 I keep track of my expenses. expenses라는 말은 이따가 나오겠지만 우리 비용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죠. 한마디로 내가 썼던 그 금액들 전부 다 expenses라는 말이 쓰이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추적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I keep track of my expenses.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도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자, 활용을 해서 나는 한 달 지출을 파악하려고 즉 지출을 추적하려고 또는 확실하게 따라가 보려고 파악해 보려고 앱을 사용해. 여러분 이런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나는 앱을 사용해. 뭐 하려고? 오늘의 표현이 to keep track of라는 표현이 들어가겠죠. So I use an app. 뭐 하려고? To keep track of my monthly expenses. month에다가 ly가 붙으면 명사의 의미의 달이라는 말이 형용사로 바뀌면서 매달으라는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매달 생기는 expenses, 지출, 소비를 이거를 내가 keep track of, 계속 따라가고 추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keep track of는 첫 번째 expenses 요 단어랑 한번 연결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9번째 keep track of였고요. 자, 우리 10번째 표현 take도 알고 it도 알고 for 전부 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죠? 자, 우리가 어떨 때 이 take it for granted라는 말을 쓰냐면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이게 나에게 마치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라고 여길 때 쓰는 표현이 바로 take for granted라는 표현이에요. 영어에서 원래 grant는 주거나 허락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PP 형태인 이 뒤로 빼주시면 그리고 for랑 같이 이렇게 딱 써주시면 당연한 거 당연한 상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for granted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뭐 막연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이 사랑이 마치 당연한 거라고 여기게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so we take 근데 어떤 거를 parents love 어떤 걸로 for granted. So we always take their love for granted. 이렇게 쓰는 게 오늘의 10번째 표현인 take something for granted예요. 이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arents love, 부모님의 사랑 이런 직접적인 목적어를 그대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So when I was younger, 제가 어렸을 때 I took my money for granted 이렇게 쓰면 내 돈이 마치 당연한 거라고 여겼어. 이런 말을 할 때 for granted라는 어감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번째 문장을 보시면 야, 그거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왜냐면 영원한 건 없잖아.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다. 이런 말을 주고 싶을 때 일단 하지마 나와 있으니까 명령문 don't는 들어가야겠죠. So, don't take it for granted. Hey, don't take it for granted. Because nothing lasts forever. 아무것도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다라는 말이겠죠. So, nothing lasts forever. 여기 들어가는 동사 last는 지속되다라는 동사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10번째 문장 take it for granted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도요. 아주 쉬운 단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 영어 실력이 언제까지 비기너 레벨에 있을 수는 없으니 이런 표현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본인만의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서 시청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본인 문장을 한번 써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보고 조금 더 어색한 부분이나 자연스럽게 고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thanks for watching my videos. See you next time with my new videos.